지금 한때 풍선효과로 엄청나게 오른다고 홍보하던 노도광 수용성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 그렇죠. 풍선효과 거진 수용성 호가 1억 떨어졌다. 보름새 그것도 조정이 시작됐나 이러고 있죠. 뭐 5천에서 1억 4천 떨어진 데도 있고 9천 떨어진 데도 있고. 자, 기사 보면은 이 시기 때 막 오른다고 할 때는 엄청나게 기사를 내다가 막상 떨어지는 시기가 되니까 약발 다 했나, 거래량 급감, 이런 기사는 얼마 나오지 않고요.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딴 데가 뛰는데 혹은 분양 홍보하고 있고 1순위 청약 기사들이 이래요. 바람 불어넣을 때는 엄청나게 도배하면서 막상 떨어질 때는 잘 알려주지 않더라. 오히려 더 다른 걸로 유도를 하더라. 그러면서 언론들은 뭐 맞게 보고를 하는데 뭐 음모론을 하고 막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한다니 이렇게 딱 보면 결과로 나오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왜 그렇게 하는지까지 저는 얘기를 다 했죠. 언론들이 받는 게 있다. 그럼에도 믿을 것만 믿는 사람은 그러라고 하죠. 자, 화서 분양권 그때 무슨 13억이나 하냐 했던 분양권이 벌써 1억 4천 떨어졌다. 그리고 뭐 인근에도 거래돼서 한 달 전보다 하락했다. 여기서 뭐 그 지난 2일 해서 올해 초 대비 가격이 내렸다. 지금 다 내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 파인애플 좋아하는 그 언론에서는 1년간 22% 올라서 1억 5천만 원 올랐다. 지금 이거 왜 내보낼까요? 수원에는 분양이 많기 때문이죠. 다른 데는 뭐 용인이나 성남이나 이런 데는 뭐 조용해졌다 치더라도 수원에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자, 매매가격 지수 오를 때 어떻게 올랐어요? 12, 16 정책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1월쯤에 막 풍선효과 퍼진다 하고 계속 호도를 하니까 1월부터 막 오르기 시작한 거죠. 상승률이 이때 갑자기 커졌죠. 그러다가 막 2.54 뭐 이렇게까지도 갔었죠. 2.46 건성구 이런 데는. 그런데 지금 220 대책 이후 계속 상승폭이 줄고 있더라. 지금 뭐 그나마 좀 뒤늦게 올랐던 8달구나 이런 데는 아직도 조금 남아있지만 저기 영통구나 장안구 건성구 다 보합세로 돌아섰죠. 다 보합세로 돌아섰다. 근데 떨어질 때 즉시 떨어지진 않는다고 그랬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까 1년새 1억 5천 올랐다고 했는데 뭐 분양권 보면은 1억 4천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는 하락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뭐 2017년에 샀던 게 지금 거래돼서 당시에 뭐 5억이었던 게 막 풍선효과 거품 껴서 7억까지 올랐다가 지금 6억에 팔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1억 떨어진 거지만 지수상으로는 1억 오른 걸로 나오죠. 그런 거래 때문에 아직 오르는 것처럼 나온다. 근데 조만간 떨어질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보합세 가고 있고 얘도 보합세 들어왔고 8달구도 머지 않았다. 자, 매매 거래량을 보면 나오죠. 수원 같은 경우 매매 거래량이 자 2월하고 3월하고 거의 동시에 끝난다고 그랬어요. 이제 4월 말이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거래량 급감했죠. 요때는 60일이고 요때는 신고기간이 30일인데 엄청 차이 많이 나죠. 영통구도 5분의 1 토막 났죠. 8달구는 그렇게까지 많이 거래가 안 됐었기에 한 3분의 1 토막 정도로 끝났지만 많이 줄었다. 장안구 마찬가지죠. 결국은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게 하락을 전망하는 지표가 되겠더라. 항상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거래량이 떨어졌다는 건 수요가 줄었다는 거니까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는 줄었다. 결국 하락할 지표다. 이런 얘기죠. 외지인 매매 거래량. 투기꾼들의 외지인들이 많이 산다. 외지인 매매 거래량도 2월까지 급증했다가 엄청 줄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풍선효과 지금 퍼진다. 그거 사는 게 제일 비싸게 사는 거고 상투 잡는 거다. 늘 이야기했죠. 그럼에도 뭐 벌돈 못 벌었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믿으면 안 되죠. 거기다가 수원 같은 경우는 분양이 많아서 지금 뭐 12, 16 정책 이후 올랐다라고 하는데 12, 16 정책 이후에는 뭘 한 거냐? 풍선효과 호도로 가격을 엄청나게 띄운 거죠. 그 전에 이런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왜? 보면은 여기 지금 스테이트 푸지오 수원 2019년 12월 분양했고 매교역 푸지오 이게 2020년 2월에 분양했는데 언제부터 오르냐? 거래량이 늘어나고 인근이 10월부터 오르거든요. 10월부터 오르다가 풍선효과 이야기 터지니까 가격은 급등하는데 거래량은 줄었죠. 그러니까 요런 데를 먼저 가격 띄우기를 들어갔다. 그런데 이제는 건설사들이 가격 띄우기 할 필요 없이 언론에서 풍선효과로 퍼진다 하고
기사로만 띄워도 되니까 12월에 이렇게 띄우는 단지들이 나타났다. 이런 거죠. 임금까지. 그러니까 매우 다행스럽게도 비싸게 분양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 누군가가 추천했죠? 분양 엄청 피받을 것처럼.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 조종하시는 그분이 여기를 추천했는데 딱 단지명까지 찍어가면서 지금 어때요 상황? 멈췄죠 거래. 기존 아파트도 멈췄는데 얘 너 어떻게 팔아요 나중에? 지금 분양받은 사람들 굉장히 후회할 일이 남을 것인데 아직도 선한 영향력을 믿고 있죠. 규제 앞둔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요거 청약 경쟁률 145대 1 나왔다고 잘 나왔다 이러면서 막 홍보하고 있죠. 그런데 보면 어때요? 과천 수원 미계약 물량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 등의 이유로 예비 당첨자에게 넘어갔다. 10명 중 1명이. 첫 번째, 진짜 부적격인데 오를 줄 알고 적격인 척하고 받은 경우던가 아니면 요거 경쟁률 띄우기를 위한 건설사들의 수작이다. 경쟁률, 청약 경쟁률 띄울 때 건설사들이 수작 부리잖아요. 저기 홍보 직원 뭐 이런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경쟁률 부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2대1 안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미분양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자기는 받을 생각이 아니고 경쟁률만 띄우려고 넣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조합원 입주권 프리미엄이 2천만원 이상 내렸다. 그렇게 좋은데. 특히 조합원 입주권은 전매 제한이 없잖아요. 일반 분양물 거문들보다 훨씬 더 인기가 좋죠. 자격만 되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벌써 떨어지고 있다. 결국엔 얼마 남지 않았죠. 힐스테이트 영통. 자, 9월엔 분명히 6억 8,300이었는데 막 풍선효과 호도에서 8억 5,8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분양권 뭐 13억까지 매물 나왔다는 화서역 푸르지오 10억 7천까지 올랐다가 다시 9억대로 거래됐다. 그리고 지금 매물은 8억 2천, 8억 3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것도 이제 9억대로 내려서 내놓고 있죠. 매물 같은 경우 13억까지도 나왔었는데 그때 들어간 사람들만 개선해줘 지금. 11월에 11억 1천이었다가 지금 12억 7천까지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 광교는 계속 올렸잖아요. 그리고 12, 16 정책 전에 6억 1,900 7억 300까지 올랐다가 6억 7천 다시 떨어지고 있다. 어때요 지금? 11억대 나오고 있고 6억 5천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도 나오고 있고 지금 내리고 있다.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여기는 광교는 그 전부터 올랐다지만 이런데 요때 샀다가 요때 판 사람 있을까요? 나 2억 벌었네 하고 그 정도 되면 2억 벌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요때 샀다가 여기까지 올라서 못 팔다가 지금 거래량 뚝 끊기니까 다시 원위치 돼서 판다. 요때 샀으면 다행이죠. 요때 샀으면 올랐네 하고 있다 떨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용인은 어때요? 12, 16 대책 이후에 올랐나요? 오히려 용인시 자체의 상승률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죠. 그 전부터 투기 수요 들어갔던 데죠. 그런데 풍선효과 막 호도 내주면서 더 오르죠. 여기까지. 근데 또 220 터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좀 있으면 보합이죠. 그리고 좀 더 있으면 하락하겠죠. 자, 매매 거래량 용인은 더 심하죠. 1600건에서 300건 됐다. 1800건에서 585건 됐다. 청인구는 아니죠. 청인구는 여긴 투기 안 들어갔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갔나 보네요. 근데 청인구는 거의 안 들어가죠. 그리고 외지인 매매량도 쭉 올랐다가 다시 쭉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월엔 더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 어때요 여기도 12월에 9억 정도였는데 10억 4천까지 띄워놓고 안 팔린다. 그리고 다시 9억대 매물 나오고 있고 힐스테이트 기흥구에 있는데도 거래 쭉 안 되다가 갑자기 계단식 상승을 하죠. 이거 다 투기 수요들이 팔아먹고 빠진 거다. 지금은 7억 5천도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안 팔리면 더 내려가겠죠. 자, 성남은 어때요? 그 수용성에서 분당이야 제외였고 그 다음에 수정구, 중원구 이런데 12.16 정책 이후에 오히려 상승률 확 줄었죠. 호도해주면서 다시 띄우려고 했지만 이때만큼 안 살아났죠. 오히려 반대로 원위치 돼가고 있다. 이쪽은 아마도 뭐 재개발이니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직도 돈 벌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뭐 분당구, 중원구, 성남, 수정구, 외지인 매매 거래량 다 떨어지고 있죠. 다 똑같은 내용이다. 어때요? 지금 다 풍선에 바람이 빠지고 있다. 여기도 수정구 그때 막 띄워가지고 지금 뭐 원래 이때쯤 이 가격이나 이거에 준하는 가격에 샀던 사람들이 비싸게 팔려고 띄운 거다. 이게 하대원 성남자이 갑자기 팍 뛰죠.
그리고 다시 떨어지고 있다. 매물이 10억 7천 찍었는데 지금 9억 7천 나오고 있죠. 이렇게 피를 자랑스럽게 써놓으면은 안 사죠. 안 사죠. 왜 저 돈 주고 사요? 전세는 어떨까요? 성남이 하락세가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수원이나 용인도 전세 가격 지수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매매가 떨어지면 수요가 전세로 이동해서 전세가 오른다. 맞아요? 아니죠. 매매 떨어지면 수요가 전세로 이동한다.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아요. 다 투기꾼들이 했었잖아요. 투기꾼들이 매매를 안 산다고 해서 전세를 사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 방어하려고 업자들이 전세 오를 거다 해주니까 언론에서 그 전세 오른다고 내주고 전세 오를 것이다 라고 이거 갖다 써주고 그러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을 올려서 방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 매매 떨어지면 전세도 당연히 떨어져야죠. 전세가 뭐예요? 전세가 집이라는 담보죠. 일종의 담보에 거주할 수 있는 대신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담보의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빌릴 수 있는 대출 금액도 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왜 다르게 이야기를 하느냐. 일종의 빚인데 저것도. 자, 그리고 뭐 이제는 뭐라고 하죠? 220 대책 때문에 떨어졌다고 안 하죠. 이것 때문에 빠졌다. 항상 정책 때문이 아니다.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뭐 220 대책 때문에 막 2%대 폭등. 어떻게 대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떨어져요? 당일날 막 이런 기사를 계속 올려가지고 유도를 하느냐. 이에 넘어가서 피해본 사람이 있으면 이 언론사에서 책임져줘요? 언론은 국민들을 위해 기사를 써야 하지만 지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 언론이 요즘에 태반이더라. 그게 문제죠. 지금 이제 보면은 예전에 어땠어요? 항상 투기는 일단 잡았지만 항상 꿈틀. 서울 집값은 잡았지만 뭐 건설 부작용은 집값은 잡았지만 거래 절벽의 시장 깜깜. 왜 이렇게 항상 누가 부정적이에요? 내가 부정적이에요? 지금 집값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전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게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일부러 집값 잡았다는 이 좋은 기사들을 안 내놓고 이 좋은 기사들에 항상 이것이 부정적인 양 기사를 내고 있잖아요. 똑같죠. 이번에도 강남 집값 잡았지만 수용성 놓쳤다. 수용성 잡았지만 풍선 효과 퍼진다. 또 뭐 오동평 이런데 막 심지어 평택까지 평택이나 양주까지 들어갔다고 칩시다. 풍선 효과가 계속 퍼져가지고 계속 여기까지 다 지정됐다고 칩시다. 남양주 이런 데까지. 그러면 집값 잡았지만 뭐 충청도 강원도 풍선 효과 퍼져 여전 이런 기사 계속 냈을 거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되죠. 자, 매매 시장 동향.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풍선 효과가 더 퍼질 상황이에요. 매수 우위 지수 뚝 떨어졌고 매매 전망 지수도 점점 더 안 좋게 보고 있고 매매 거래 지수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었다. 결론. 풍선 효과 몇 달 갔어요? 두세 달. 그리고 원위치. 즉 지금 풍선 효과라고 띄워주는 지역들 들어가면 뭐다? 대인배죠. 대인배. 남에게 이익을 베풀고 고통을 대신 떠안아주는 대인배다. 지금같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저 사람 돈 벌게 해주고 내가 대신 손해보는 그런 대인배는 되지 말자. 이거죠.